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컨센서스 마이애미에서 구글 클라우드와 페이팔 고위 관계자들이 AI 시대의 결제 인프라는 크립토 기반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가 기존 금융 시스템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배경으로 지목됐다고 하네요. 구글 클라우드 웹3 전략 총괄 리처드 위드먼은 AI 에이전트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는 에이전트는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없다,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며 기술적 규제적 장벽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반면 크립토에 대해서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결제 인터페이스라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구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이전틱 페이먼트 프로토콜 AP2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토콜은 FIDO라고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FIDO 재단에 기부된 개방형 표준으로 현재 페이팔을 포함해 120개 이상의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드먼은 이를 인터넷 결제 표준 X402를 리눅스 재단에 기부했던 사례에 비유하며 개방형 표준과 협력이 혁신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페이팔의 크립토 사업을 총괄하는 메이 자바네는 AI 에이전트를 차세대 상거래 채널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이어진 결제 진화의 다음 단계라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 페이팔 USD가 글로벌 AI 중심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래머블 결제 레이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바네는 페이팔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재 95%의 상점이 AI 에이전트 트래픽을 경험하고 있지만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상품 데이터를 갖춘 곳은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이어 상인들은 AI 시대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제품 정보를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는 과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될 당시와 유사한 변화라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AI 에이전트가 잘못된 구매를 했을 경우 책임 소재 역시 산업 전반의 숙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바네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는 반드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고 하고요. 위드먼은 이에 대해 멀티파티 키 관리 방식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구글은 클라우드 KMS, 키 관리 서비스를 줄여서 KMS라고 하는데 KMS를 크립토 커스터디 영역으로 확장했으며 에이전트가 단일 프라이빗 키를 보유하는 대신 여러 조각 중 일부만 갖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는 에이전트가 자금을 단독으로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위드먼은 현재 결제와 거래를 지탱하는 기존 금융 인프라에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가 핵심 질문이라고 밝혔다고 하고, 자바네 역시 신뢰 문제를 가장 큰 고민으로 꼽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에이전트가 일상을 더 쉽게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좀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은데 이따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매입 자금으로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활용한 사례가 30대에 가장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직 전체 주택 구입 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금융시장 수익이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흐름이 제도권 통계에 포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 집계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출된 계획서 가운데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기재한 30대는 229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전체 324명 중 70.7%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고요.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는 집을 살 때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로 규제 지역에서는 모든 주택 거래에, 비규제 지역에서는 실거래가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집계가 가능해진 것은 제도 변화 때문이라고 하네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해 2월 10일 이후 체결된 매매 계약부터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 자금 조달 계획 신고 항목에 별도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단순히 코인을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고 적는 수준이 아니라 거래 경위와 매각 시점, 원화로 바꾼 내역까지 함께 적어야 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당국이 가상자산 자금의 부동산 유입 경로를 더 촘촘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 기준으로 봐도 30대 비중이 가장 컸다고 하네요. 30대가 주택 구입에 활용한 가상화폐 매각 대금은 총 103억 1천만 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이어 40대 54억 9,500만 원, 20대 11억 8,500만 원, 50대 10억 7,200만 원, 60대 이상이 5억 100만 원 순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30대 전체 주택 취득 자금에서 가상화폐 매각 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같은 연령대 자기 자금 구성에서는 부동산 처분 대금이 처분 대금 등이 1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융기관 예금액이 14.6%, 증여 상속이 6.9%, 주식 채권 매각 대금이 4.3%로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건 역시도 크립토, 가상화폐로 부동산은 직접 구입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가상화폐를 통해서 어떤 경로르든지 간에 가상화폐에 이제 자금을 투입해서 그걸로 주택을 마련했다는 이제 사례들이 생겨났다고 하니까 이건 역시도 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베팅을 둘러싼 규제 체계가 도박이 아닌 금융상품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기존 스포츠북 모델이 구조적으로 이용자에 불리하며 시장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하네요. 마이애미 비치에서 열린 컨센서스 마이애미 2026 행사에서 노빅 공동 창업자 포틴스키는 현재 스포츠 베팅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는 스포츠 베팅은 유일하게 잘하는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계정 정지시키는 산업이라며 이를 기존 카지노 중심 모델의 한계라고 짚었다고 합니다. 포틴스키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이진 금융상품으로 규정하며 그동안 도박으로 분류된 것이 오히려 시장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는 글로벌 스포츠 베팅 시장 규모가 약 2조 달러, 우리 돈 약 2,931조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전통 카지노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AI 기반 예측 시장 전략 기업 57 메이든의 마스트 랠리는 실제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뒷받침했다고 합니다. 그는 파트너와 함께 2달 만에 대형 스포츠북 2곳에서 퇴출당했다며 실력이 좋아서 쫓겨나는 구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르브론 제임스가 농구를 잘해서 NBA에서 퇴출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노빅 플랫폼으로 이동해 거래를 이어갔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해당 플랫폼은 수수료가 없고 합성 포지션 생성이 가능해 보다 금융시장에 가까운 구조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다만 전략 우위는 오래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이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포틴스키는 노빅이 현재 35개 주에서 운영 중인 스윕스테이크 모델에서 벗어나 올여름 연방 상품거래 시장 DCM 체계로 전환해 50개 주 전체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앞서 콜로라도에서 주 단위 규제를 시도했으나 규제 당국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나 혁신보다 세수 확보가 우선이라는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이를 계기로 연방 단위 규제 필요성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 로빈후드, 각 주 정부 간 1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 갈등은 2-3년 내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고 하네요. 포틴스키는 예측 시장 내에서도 스포츠가 가장 안전한 영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이벤트나 사회적 사건 기반 계약은 내부자 거래나 조작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마스트렐리는 예측 시장을 주식 시장에 비유하며 탄탄한 시장 구조가 형성되면 경쟁은 사라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해외 무규제 플랫폼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고도 하네요. 이번 논의는 스포츠 베팅을 둘러싼 본질적 정의, 즉 도박인가 금융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 체계의 변화 여부에 따라 관련 시장뿐 아니라 예측 시장 전반의 구조 재편 가능성도 주목된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오늘은 채스님과 단둘이 오붓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453회 오늘도가 아니라 오늘은 채스님과 둘이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기리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조금 늦게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언제 참석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서둘러 오고 계시는데 앞에 일정상 조금 늦어지고 계시고 너무 늦어지면 그냥 둘이 수다 떨고 끝내면 되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락구님, 그랜트펑님, 그린리프님 다 세 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왜 일찍 시작하나요? 하셨는데 급하게 약속이 잡혀가지고 저희가 뒤에 일정이 생겨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야구 시간 때문에 일찍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야구 시간 때문에 일찍 하는 거면은 앞으로 그 정규 이 방송 시간을 바꿔야 되는데 뭐 이번에만 바꾼 거기 때문에 야구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일정이 변동되면은 그냥 라이브를 안 할까도 사실 지금 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좀 청취자분들하고 이제 이걸 공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안 한다는 공지를 하고 그냥 녹음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라이브를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가 이게 마포 FM에서 실시간 송출되는 시간대가 아니라 마포 FM 편성 시간은 따로 있고 이제 그 편성 시간을 위해서 이제 녹음하는 겸 이제 라이브를 하는 건데 뭐 굳이 안 해도 되죠. 네. 그래서 한번 열심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랜트펑님이 어쩐지 기린님이 안 보이시더니 했는데 이제 그린리프님도 그러시고 기린님 팬분들이 몇 분 계신데 좀 안 계시더라도 오늘 잘 방송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채스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사무실 이전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당근에 뭐 사무용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가구 같은 것들을 팔까 하다가 이게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흥정하기도 좀 그래서 그냥 무료 나눔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제가 좀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당근거지라고 있는데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정말. 잠시만요. 네. 그 블루 형님이 오셨는데 이게 네. 자꾸 왜 필터에 이게 예, 되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예. 안녕하세요. 오늘 필터 되는 거 아니겠죠? 여기 이제 네. 올라오고 있네.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바꿔서 네.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길버님 조명빨 제대로 받으시네요. 하셨는데 이게 등을 바꾸신 것 같아요. 마포 FM에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락부님이 저는 지금 지하철에서 귀대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그랜드펑님이 라이브 안 하면 이 재미있는 채팅을 못 하는데 안 되지요 하셨는데 아무튼 뭐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때때로는 이제 급하게 일정을 변경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뭐 청취자 여러분들께 뭐 일일이 공지를 못 드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 그럴 때는 안 하는 것도 하겠다. 고려하겠다 한 거고 아무튼 그래서 당근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정말 올리자마자 정말 한 5초 이내에 막 채팅창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산다고 하는 그 물품들이 진짜 신기하게 고가 제품부터 팔려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공기청정기가 제일 고가였는데 공기청정기부터 나가면서 이제 이거 공기청정기 나갔다고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뭐 전자레인지라든지 뭐 이제 그 온풍기라든지 뭐 이런 전자제품이 이제 정말 신기하게 가격 순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무료로 가져가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좀 되게 많이 따지더라고요. 뭐 이게 뭐 사이즈가 어떻니 무게가 어떠니 혼자 실을 수 있느니 아니 와가지고 뭐 근처면은 보고 가서 마음에 들면은 갖고 가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예약했으니까 자기한테 꼭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좋은 마음으로 이제 무료 나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버리고 그냥 무료 나눔 하려고 그러는데 기분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세상이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구나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체스님이 그런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 나눔으로 하셔서 그래요. 그게 오히려 돈 받고 파는 거면은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겠는데 무료 나눔 한다니까 솔직히 못 믿죠. 아니 이게 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워낙 거기 이제 당근 내에 이제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거는 이제 체스님이 당근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이 중고 거래가 이게 활발해지면서 조금 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자꾸 락구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30대가 가상화폐로 주택 구입한 내용만 반복됩니다 하셨는데 그 원인을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도 그러신가요? 다른 분들은 뭐 잘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블루 형님은 왜 계속 필터링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블루 형님이 뭐 따로 뭐 여기 찍힌 것도 아닌데 다른 분들은 이제 채팅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블루 형님이 이렇게 걸러지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주말에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옆 테이블이랑 합석을 했어요. 근데 일단 합석한 것도 뭐 좀 특별한 경험이지만 거기가 이제 대림역과 신풍역 주변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시장인데 거기에서 그냥 우연히 그냥 이 근처에서 뭐 좀 먹을까 해서 검색해서 들어간 포차인데 되게 전라도식의 전라도 분이 운영하시는 포차여가지고 다 김치든 뭐 어떤 음식이든 다 전라도풍인데 아주 손맛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밑반찬도 엄청 푸짐하게 주시고 이렇게 일반 음식점에서 먹기 힘든 뭐 그런 머위대 뭐 그런 나물도 주시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 국도 무슨 이렇게 고깃국 같은 이제 국도 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맛있었고 그래서 체스님이 술을 또 좋아하시니까 다음에 체스님이랑 한번 와야겠다. 식당 이름이 제가 거기 사장님이 서비스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리뷰도 남겼는데 정작 식당 이름을 기억을 못하네요. 나중에 뭐 네. 음악 나올 때 빛고울 맛집. 빛고울 맛집이요. 빛고울 맛집인데
이 이름에도 전라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가 빛고을 광주잖아요. 광주 네. 뜻이 한글로 이제 빛고을이라는 뜻인데 이제 빛고을 이제 맛집 이렇게 해서 실제로 광주랑 여기랑 두 개 나오네요. 검색해 보니까.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서 한번 이제 근처 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좀 추천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옆 테이블에 이제 또 그 술 드시던 이제 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버지께서 좀 얼큰하게 취하셔서 자꾸 저희 테이블에 막 이제 음식도 추천해 주시고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친해져서 우리 2차 같이 갈래요? 해서 이제 같이 맥주 한 잔을 먹었던 그런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가격도 막 그렇게 비싸지 않고 얼큰 술국 이런 거 되게 네, 맛있겠네요. 다 10,000원 정도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체스님과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야, 자꾸 뭐 추진한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네. 여러 가지 추진 때문에 지금 머리 아픈. 맞아요. 여러 가지 추진하나 좀 머리는 아프지만 아무튼 여기는 꼭 다음에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또 그 대림 주변 맛집을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예. 네 코스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시간이나 좀 빼야지 뭐. 아, 제 시간이요? 예. 네, 그렇죠. 본인 시간 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시간 내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아무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청취자분들 다 초대해서 대림에 모여도 되겠네요. 제가 아는 한 여기 계신 분들 대림까지 오기 그 나쁘지 않은 분들인데 네네네. 예, 같이 한번 청취자분들 모여가지고 빅블루 형님까지도 모여가지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면 일이 엄청 커질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네. 그 뭐냐 제가 이제 다 개별 연락한 다음에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여야죠. 근데 그 빅블루 형님은 아마 다 보셨어요. 그 아마 언젠지는 아실 거예요. 길버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 보기는 봤죠. 뭘 봐요? 인사는 했죠. 실물을 다. 아, 여기 청취자분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저희가 사실 기린님의 공백을 이제 메꾸려고 주저리 떠들다 보니까. 근데 오늘 네. 기술 얘기가 없어서 공백이 네.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원래 셋이서 채우던 오디오를 둘이서 네. 채우려면 말을 그래도 많이 해야 되니까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일부가 별로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얘기를 해보죠. 지금 아니, 기린님 왜 안 나오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기파 뭐 프로그래머이신데 바쁘셔서요. 지금 네. 이제 일이 밀려서 네. 예, 바빠서 이제 그 지금 전 타임보다 뭐 이렇게 딜레이된 게 있어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 네네. 지금 사실 업무 시간이 지금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방송 그 스케줄을 급하게 바꿨기 때문에 정말 네. 사실은 그냥 생방을 안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이제 한 거라 가지고. 네네. 아무튼 그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소식 뭐 짧게 좀 얘기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구글과 페이팔이 이제 AI 결제 인프라는 크립토가 이제 좀 담당할 것이다. 크립토가 많이 쓰일 것이다라고 이제 의견을 냈는데 그 바탕에는 이제 AI 에이전트는 그 계좌 개설이 안 된다. 이런 오셨어요. 아 근데 이따 오셔야 돼요. 저기 마이크 세팅이 안 돼가지고 이따 저기 네. 그 뭐냐. 예. 네. 예. 금방 오셨네. 금방 오셨네요. 금방은 아니죠. 25분 지났어요. 네네. 그 AI 에이전트가 뭐 계좌 개설도 안 되고 전통 금융 그 상품들을 운용하는 거가 어쨌든 쉽지 않다. 왜냐면 뭐 요즘에 뭐 OTP도 쳐야 되고 막 뭐 얼굴 인식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게 좀 힘들다. 그렇지만 크립토는 오히려 이제 디지털 친화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AI에 적합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지금 시기상조인 거예요. 그렇게 되려 그러면 지금 뭐 피지컬 AI처럼 완전히 독립된 그 주체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이런 거죠. 만약에 그 AI 에이전트가 그 결제를 별도의 계좌로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AI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처럼 이제 이성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네. 뭐냐면은 문제가 생기면 환불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제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지금은 그게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 네. 말은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AI를 쓰잖아요. AI를 써가지고 물으면은 어떤 대상자가 있고 우리가 지금 그 결제할 때 신용카드를 이제 놓잖아요. 네. 그 말처럼 그 AI는 지금 주종 관계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AI 에이전트가 계좌 개설을 하는 그 계좌 개설에서 직접 결제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그 계좌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행동해서 돈을 벌고 계좌 개설을 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그 뭔가 뭐 법인이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신원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KYC AML이라고 하는 그 금융 규칙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AI에는 아직 그렇게 본인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가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AI한테 결제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아지랑 똑같아요. 강아지가 결제를 막 뭐 어디 가서 뭐 저기 펫 관련된 레스토랑 가가지고 밥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 그 강아지가 밥 먹었는데 돈은 주인이 내잖아요. 네. 그 강아지가 뭐 자동적으로 목걸이에다가 이제 뭔가 뭐 RFID 칩을 넣어가지고 뭐 NFC처럼 이제 대면 결제할 수 있게끔 한다고 쳐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금액에 관련된 거는 주인이 돈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AI 에이전트가 크립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네. 그 크립토를 넣어주고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 주인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채굴을 한 다음에 그 채굴된 걸로 이제 뭐 돈을 내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먼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려면은 뭐 그랜트팡님도 금융실명제 말씀하셨는데 AI한테 어쨌든 주민등록번호도 줘야 어쨌든 줘야 간에 되는- 문제가 생기면은 네. 그럼 AI가 결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금 세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뭐, 네. 뭐 공모를 해가지고 AI 네. 에이전트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실제 인간한테 피해를 줬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법원에 누가 와서 이제 그 잘못을 뭔가 변호를 한다거나 누가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AI한테 변호를 할 수 있는 뭔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런 그 AI의 결제 주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AI가 뭔가 우리랑 똑같이 뭐 사고 비슷한 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금융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법적인 지위를 줘야 되는 건데 네. 그 법적인 지위는 어쨌든 인간 세상의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AI가 자기가 뭐 우리가 알아서 뭐 인간 규칙을 만들 거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 그게 아무리 연산이 빠르더라도 그거는 법과 제도나 이렇게 합의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주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네. 그 블루 형님 의견은 은행권에서 보안에 특화된 인증 형태로 AI를 위한 MCP가 제공되지 않을까요? 물론 사람이나 기관이 증빙되어야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AI를 위한 그 MCP를 제공을 할 수가 있지만 네. 그 사람이나 기관이 증빙이 돼야 되는 거고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크립토가 AI의 결제 시스템이 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네. AI가 스스로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결제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네. 이러한 그 법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네. 이제 사람이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도구로서 활용이 되는 게 이제 맞는 거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이제 빅블루 형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고 네. 그렇게 따졌을 때 크립토랑 신용카드는 병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카드를 못 만드니까 크립토로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네. 신용카드처럼 크립토가 이용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대신에 크립토가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신용카드의 문제를 떠나서 네. 더 가치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제한이 돼야지 그 둘 간의 경쟁 관계라든지 보완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전문적인 이 티키타카가 이제 블루 형님 덕에 됐는데 아주 유익한, 이제 짧지만 유익한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기린님을 이제 모시고 와야 되니까, 신청곡을 하나 들어봐야 되는데,
신청곡이 지금 체스님 신청곡이죠? 네, 제가 가져온 거는 네. 이제 물론 이제 빗불 형님도 계시지만 이제 저는 이제 기존에 있는 빗불 형님처럼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이제 사람 등쳐먹고 이런 크립토 업체들이 설마 AI 결제에 우리도 이용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코인 가격을 올릴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꿈깨, 그래서 이제 루뎁의 꿈깨라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네, 루뎁의 꿈깨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되고 싶은 것보다 다르게 될게 더 먼저요. 그저 그 real인 줄 아는 겁쟁이들은 전부 쇠고랑 타고 기어든 난 허리 쭉 펴고 채찍질을 피부로 느껴 살아있다는 아픔 남는 흉터 피 그리고 땀 것들을 모아빈 내려 저기 방주위 진죄 없는 누군 죽어가도 거기만 썩이지 그저 숨 쉬는 게 죄여서 혹은 쉬는 게 죄여서 죽기는 애매해서 시키는 대로 외워서 그게 오도발인 거고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해 특별한 척 좀 하지마 결국엔 너도 강번해 조금 잘 되면 강변해 집을 살 수 있지 물론 전세 그 정도로 만족해 욕심은 부리지 마라 잠꼬래 여전히 TV 하는 행복하네 다른 세상 같아 나도 그리 갈래 나도 그리 갈래 웃음밖에 없는 구역질 날 정도로 다네 현실이 어쩌고 또 인생은 저쩌고 넌 날 몇 개 처먹고 그 꼴이야 다 필요 없고 야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너희 부모님은 너무 지쳐 꿈도 없는 잠을 자넌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그래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좀 지루하긴 해도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자존심 팔아 빌어먹는 밥 편하지 그래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여길 봐 어디나 정신 나간 도피자 천지야 쫓기다시피 공지 빠지게 현실 밖으로 몰린 다음 거짓 관계와 거치장 그 껍질 안에 고인 마음 목이 타 걸핏하면 겁이 나 오히려 이만큼의 고립감과 벽이 나 병신 같은 놀림감 명치맡에 걸린 밥 먼지 쌓인 돈지갑 익숙해졌지다 꿈꿔지는 영웅 작았던 길은 공충 허나 현실은 병풍 느껴지는 염증 뇌에 내겐 지금 생의 기쁨보다 명확해진 불행의 기준 성공의 택트리 온통 돈의 대트리 속온 종일 대프리 되는 한숨 목표의 쟁취보다 걸어 내 백기 거저 내 생기 내 눈 반쯤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너희 부모님은 너무 지쳐 꿈도 없는 잠을 자넌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그래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좀 지루하긴 해도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자존심 팔아 빌어먹는 밥 편하지 그래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너희 부모님은 너무 지쳐 꿈도 없는 잠을 자넌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그래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너희 부모님은 너무 지쳐 꿈도 없는 잠을 자넌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그래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좀 지루하긴 해도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자존심 팔아 빌어먹는 밥 편하지 그래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너희 부모님은 너무 지쳐 꿈도 없는 잠을 자넌 그에 대한 보답을 해야지 그래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좀 지루하긴 해도 뭐 다들 그렇게 사니까 자존심 팔아 빌어먹는 밥 편하지 그래 매일 밤 꿈을 꾸는 걸로 퉁쳐 네, 루뎁의 꿈깨 듣고 왔습니다. 블루 형님이
이 음악을 참 가사랑 같이 잘 들으시나 보네요. 음악 가사 다 좋다고 하셨는데, 기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뭐 하시면서 흰색 재킷이 멋지시네요. 그린리프님이 하셨고, 블루 형님은 기리님 오늘 선보심, 소개팅. 뭐 이렇게 하셨는데, 뭐 직접 인사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지각해가지고, 제가 원래 지각을 정말 안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네, 다음부터 꼭 정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 때문에 바빴고, 네. 선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일만 하다 왔다가 네. 다시 일만 하러 갈 것 같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기리님이 원래 계획된 일정에 늦으시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부득이하게 급하게 스케줄이 변경되면서 이 앞에 있던 일정을 조정하기가 어렵다 보니 최대한 빨리 오신다고 오셨는데 좀 이렇게 됐습니다. 뭐 근데 다행히 시청자분들은 기리님을 그냥 원하기만 하고 따로 이렇게 보고 싶어만 하시고 따로 그렇게 화가 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슬프네요. 네. 네, 바쁜 게 좋은 거죠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주가 어떻게 지내셨는지는 좀 짧게 얘기해 주시죠. 근데 좀 일이 쌓여가지고 지금 오늘도 그렇지만 주말에도 거의 코딩만 해가지고 그게 네. 될 것 같고 열심히 코딩을 했습니다. 아마 5월은 계속 열심히 코딩을 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만큼 우리 기리님이 엄청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락구님은 저한테는 실시간 방송 시간보다 약 20분가량 늦게 나오네요. 하시는 거면은 네트워크 상태가 20분이면 조금 심한데. 네. 아니 근데 그거 유튜브에서 거기에 그 오른쪽으로 당기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재생 바를 네. 좀 오른쪽으로 좀 넘겨 보시면 화면 하단에 빨리 넘기기 있거든요. 네. 네네. 쭉 들어가시면. 한번 해보시면.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좀 보니까 청취자분들이 그냥 라이브 하고 다시 안 들으시려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사실 들을 수 있거든요. 마포 FM 들어가면 풀 버전이 있는데 그냥 이왕 들은 김에 이거 하고 다시 듣기도 귀찮고 약간 이러는 것 같아가지고 마치 듣는 김에 다 들어야지 놓쳤다고 이걸 또 챙겨 듣기가 또 귀찮으니까 이해합니다. 아무튼 빨간색 다 알려주고 계시네요. 네, 아무튼 2부 주제로 이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2부는 이제 크립토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크립토 매각 자금으로 부동산 매매에 활용한 이런 30대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뉴스 소식인데 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결국에는 팔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서 이거를 좋게 봐야 될까 아니면 좀 아쉽게 봐야 될까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기리님은? 저는 일단 부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아니 사실 이게 가상자산이 당연히 금융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하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거는 바람직하고 어쨌든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도 거래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길버님 말씀대로 어쨌건 이더리움이나 이런 크립토 토큰이나 코인들이 사실 원래 자기 본연의 좀 어떤 서비스 안에서 좀 사용되면 좋은데 그냥 너무 단순하게 결제 통화로서만 사용되면은 분명히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리고 네. 사실 지금 부동산 정도 레벨의 어떤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 내에서는 사실 디파이 말고는 큰 돈을 쓸 때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NFT 같은 거 예전에는 했지만 요새는 또 그게 좀 많이 가격도 꺼졌고 하니까 크립토 사이드에서는 사실 또 서비스로 쓰기에는 그렇게 지금 많은 서비스들이 살아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사실 당연히 크립토로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장에는. 그렇지만 이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전세는 이제 줬다가 다시 내가 세입자가 나갈 때 이제 돌려받으면 되는 구조다 보니 이제 일단 크립토로 이제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받아서 이제 집주인이 그거를 이제 운용을 자유롭게 하고 아니면 내가 이거를 뭔가 크립토로 그냥 다시 돌려줄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개수만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내가 이걸 운용을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떤 식으로도 운영을 했다가
뭐 줄 때는 다시 그 액수만큼 사서 주던지 아니면 현금으로 세입자한테 돌려주던지 그거는 계약에 의해서. 굉장히 굉장히 파괴적이네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사실 그런 전세 전세금 이제 담보인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전세를 내는 것도 결국엔 그 전세 자금을 가지고 뭔가 자금 운용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럴 거면은 이제 크립토로 받아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전액은 아니더라도. 아니, 이번에 제가 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코인으로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를 이제 또 다시 거래소 가가지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그냥 은행 계좌로 바로 받으면 바로바로 쓸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만약 비트코인으로만 받더라도 비트코인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거가 시세 등락에 따라서 이거를 자금을 지금 당장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반토막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시세가 올라요. 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줄까요? 계약상에 이제 그것도 그렇네요. 비트코인으로 이제 준다라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비트코인을 받을까 하면은 또 거기서 팔아야 되잖아요. 팔면 또 네. 수수료가 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다시 원화로 바꿔가지고 이제 은행 계좌로 다시 넣으려고 그러면은 트래블러 때문에 24시간 뒤에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보증금 코인으로 받을래? 그럼 귀찮아가지고 그냥 원화로 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원화로 사실 코인을 사는 게 낫죠. 아니면 이거 어때요? 관리비를 코인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관리비가 네. 코인으로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서 누구 계좌를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거래소를 통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거래소에 있는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제 그 원화 기반인데 전송되는 과정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달라고 그러죠. 아니, 네. 콜드월렛으로 바로 보내라고 해야지. 콜드월렛 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관리비가 네. 그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저야 좋죠. 네. 근데 관리실에서 좀 이따 보내라고 그렇겠죠. 좀 기다렸다 보내. 그리고 맞아요. 이제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럼 제가 네. 그냥 원화로 보낼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또 이거 들어야 되니까. 네. 이게 저는 부동산 자금에 쓰면 좋다고 생각한 게 이게 사실 아까 체스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이사하시면서 보증금 한번 이거 돌려받기 한번 거부당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나 스마트 컨트랙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하는 날 당일날 전세금 받아가지고 빨리 뭐 은행에 갚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이사할 집 주인 계좌에 넣어줘야 되는데 네. 집 주인이 이거 뭐 고장났어요. 나 돈 못 줘. 뭐 이러면서 막 버팅기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 당일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거기서 뭐 사기 당하시는 사례들도 많은데 네. 이번에 뭐 지금 보면은 이 기사에서도 뭐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언제 어떻게 쓸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약간 스마트 컨트랙으로 이제 뭐 이때 이렇게 이체 계약을 맺어 놓으면은 사실은 네. 당일날 좀 속 썩이는 일 이런 일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이제 하면은 시세도 좀 조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네. 좀 이런 좀 큰 단위의 금액들은 좀 스마트 컨트랙 사용해서 뭐 이런 거 계약 조건 좀 잡아 놓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이게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도 반응이 갈립니다. 그랜트펑님은 체스님처럼 나도 안 받겠다. 이 전세 보증금으로는 주식도 주고받질 않는데 아하. 뭐 크립토는 뭐 어림도 없다 하시는 의견과 또 블루 형님은 이제 친 크립토인답게 크립토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스테이킹 효과로 이자 수익을 받게 된다면 크립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이거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빗블루 형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네. 의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크립토 전체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자체가 크립토로 애초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립토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크립토를 보유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 STO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 원화 기반이잖아요. 원화로 다 거래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일부만 이제 크립토를 가지고 뭔가 이제 보증금을 준다거나 관리비를 한다거나 그건데 아예 그 전체 투자 자체를 비트코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블루 형님도 이제 전제 조건을 다신 거는 이제 어떤 크립토인가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이다. 뭐 갑자기 집주인이 막 뭐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하면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도지로 받겠다 그러면 이제 이럴 수도 있고 그런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다 하셨네요. 이제
다음 신청곡 이제 제 신청곡 들어볼 차례인데. 아니, 제 거. 네, 기린님 신청곡, 네, 들어볼 차례인데, 소개해 주시죠. 부동산도 뜨겁고, 이제 가상자산도 꽤 뜨거운 토픽이니까, 그, 코르티스라는 최근에 떠오르는 보이그룹이 있는데, 그분들의 레드 가졌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덤비 내 폰에 날 담아서 거리로 나가서 5시 고개를 빙빙 이 꼴이 날아가 핸드폰 바꿔 나 딘딘 Seeing all kind of green shit Hot pipe, I put my hands in my pipe I said, hot bite, shot on the spot, so but I do this shit all with my teeth 누군가 싫어했지 I better hide it again Shit on the mic is a green 파랑이 straight 눈치나 사비가 straight 도가니 샤리가 straight 엄마가 울다리 green 구덩이 가리가 straight 주변에 사비가 straight 크라치 차가가 straight 유저가 매수는 내 친구들 전부 한 트럭에 다 담아서 거리로 나가서 빙빙 거리서 돌아가 스튜디오 cooking up doing it stinky 털레가 straight 눈치나 사비가 straight 도가니 샤리가 straight 유저가 매수는 Holding this shit, yeah, 만들던 tracks, yeah, 누구 more friends, yeah, 하루가 갈수록 늘어가 pack, 진짜 배기처럼 빡빡한 still, screaming loud like yeah, yeah, 꼴가 달 like yeah, yeah, F1 using my red flag, 유주가 마시는 tea, everyone's straight, 자기들 빠지는 seat, that's right, 먼지가 쌓인 그 seat, that's right, 선수가 물에는 시시해, 답답해 정수리 시뻘게 주지, that's right, we got a pile of show out, that's real, but you gotta know down, 불러와버린 두 번째 online, 신호를 막여서 green, 파랑이 straight, 눈치나 사비가 straight, 도가니 샤리가 straight, 넘어가 온다리 green, 구덩이 거리가 straight, 주변에 사비가 straight, 크라치 차가가 straight, 휴줄과 마주는 team, yeah, turn it up, I told you to turn up, I don't mess with no stupid red side, shit on the back is a green, 파랑이 straight, 눈치나 사비가 straight, 도가니 샤리가 straight, 넘어가 온다리 green, 구덩이 거리가 straight, 주변에 사비가 straight, 크라치 차가가 straight, 휴줄과 마주는 team, 내 친구들 전부 한 트럭에 다 담아서 거리로 나가서 빙빙 거리서 돌아가 스튜디오 cooking up doing it stinky 파랑이 straight, 눈치나 사비가 straight, 도가니 샤리가 straight, 휴줄과 마주는 team. 네, 코르티스의 레드 듣고 왔습니다. 자, 뭐 듣는 동안 빗블루님께서 뭔가 스튜디오 조명이 바뀌었나 보네요. 다들 잘생김 하셨는데 저는 얼굴이 지금 가렸는데 마이크예요. 어떻게. 그래서 잘생겼다고요. 마이크가 잘생겼다고. 그러셨고 체스님 말에 동감하신다 이렇게 또 해주셨고 기린님 선곡은 뭔가 느낌이 좋습니다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블루 형님도 요즘 핫한 코르티스, 빅히트 이렇게 하셨고 라꾸님이 블루 형님 저한테도 형님 맞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닙니다. 아직 차이가 많이 나시는데. 네, 많이 나는데 어쨌든 라꾸님께서 블루님은 시대를 앞서가는 게임분 같아요 하셨는데 게임분이시고 저는 오히려 블루님이 시대를 잘못하고 나셨다. 조금 더 늦게 태어나셨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태어나셨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향후에는 진짜 빗블루님 같은 분들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는 사실 뭐 시간도 별로 없고 뭐 가볍게 얘기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한마디씩 하고 넘어가죠. 스포츠 이제 도박이냐 금융 상품이냐 스포츠 베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저는 금융상품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도박이 얼마나 많은데, 코인도 도박이요, 지금. 코스피도 지금 8,000 간다고 해가지고 막 다들, 요새 제가 지하철 타면은, 다 그거 주식 차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서 뭐 이렇게
돈을 모으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불로소득, 불로소득 다 시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스포츠 도박까지 솔직히 스포츠 도박이 주식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져요 지금 사실은. 그 정도 매력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도박으로 그냥 남고 굳이 금융상품으로 전환돼야 될 유인 동기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보다 매력도가 떨어져서 가능성이 적다. 굉장한 이 맞는 기사에서 표현하는 게 르브론 제임스가 농구 잘해서 NBA에서 퇴출당하는 꼴이다.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뭐 전적으로 맞는 비유는 아닌 것 네. 같긴 한데, 네. 근데 네. 뭐 저도 사실 금융으로 들어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해요. 네, 아무 특성상 워낙 그 안 좋은 이미지가 많기도 하고. 근데 네. 요새 좀 약간 드는 생각은 이게 갈수록 뭐 AI도 그렇고 이게 좀 돈을 버는 뭔가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네. 문화 예술 생활이 좀 더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세가지고 금융 상품까지 오기에는 좀 시간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저도 사실 금융상품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베팅이고 네. 조금 그리고 아까 뭐 다른 시장은 뭐 좀 이렇게 내부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지가 있는데 스포츠 시장은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전하다 상대적으로 했는데 그게 더 반대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이게 사람이 플레이를 하는 게 이제 스포츠고 만약에 어쨌든 이 배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도박사들이 막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딱 요것만 가지고 배팅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야구에서도 승부 조작이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1회에 볼 던질 확률 이런 걸로 배팅을 해요. 그 선수 한 명 섭외가 해서 이제 1회에 볼 하나 던져. 그러면은 몇백만 원 줄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조작이 가능하다. 네, 조작이 너무 가능하잖아요. 그 개인이 그냥 볼 던지면 되는 거고. 그쵸. 르브론 제임스한테 너 오늘 그냥 10득점만 해. 그러면 르브론이 평소에 뭐 40, 50점 넣었던 선수인데 뭐 10점 넣는 거 뭐 일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10점 넣고서는 발목 하나 삐끗해가지고 부상. 이런 너무 조작이 좀 있으면 잡혀가시겠는데요. 너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이건 가볍게 얘기 나눠보기로 한 거니까 이쯤으로 하고 한 줄 논평 뭐 해볼까요? 저는 신청곡이 네. 있으니까 마지막에 네, 할게요. 이제 도박 아닌 게 없다.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그것도 그렇네. 에이전트가 결제뿐만 아니라 실제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네. 제 일부를 못했지만 그냥 그 한 줄 논평을 같이 했습니다. 네. 저는 제 신청곡이 악뮤의 소문의 낙원인데 왜 가져왔냐면 일부 AI 에이전트가 크립토로 결제하는 시대, 그리고 크립토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시대, 스포츠 베팅이 금융상품으로 등록되는 시대, 그건 다 그냥 소문의 낙원이다. 말 그대로 소문으로만 존재하는 낙원이지 현실 속에 존재하기는 어렵다. 생각 많이 해오셨네요. 아니 지금 생각했어요. 소문의 낙원은 가지고 왔는데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악뮤의 소문의 낙원을 끝으로 오늘 블로킹 453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